퀸즈 플러싱에 아이가 있는 가족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노숙자 쉘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학교 인근의 스쿨존 구간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15마일로 낮아집니다. 뉴욕 예비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6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등 일부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퀸즈 플러싱에 아이가 있는 가족은 물론 반려동물까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노숙자 쉘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새 노숙자 쉘터 매그놀리아 가든이 이번 주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쉘터는 90가구 규모의 신축 건물로 아이들을 위한 넓은 오락실, 세탁시설, 매립형 조명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반려동물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쉼터 환경을 개선하려는 뉴욕시 노력의 최신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거주자들이 반려동물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당 부지를 공동 소유하고 쉘터 입소를 도울 예정인 아주인 평등회의 토마스 유 상임이사는 이 시설이 노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플러싱 지역의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번 개발 사업은 비영리 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고 뉴욕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20여 개 이상의 쉼터 부지 중 하나입니다. 시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노숙자들이 더 빨리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학교 인근의 스쿨존 구간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15마일로 낮아집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6일 퀸즈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세미법에 따라 올해 800개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임기 말까지 시내 3,200개 모든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변경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이날 발표로 올해 안으로 시속 15마일의 스쿨존은 현재 500개에서 1,300개로 늘어나게 되며 한인들이 많이 오가는 퀸즈 플러싱 바클레이 애비뉴와 샌포드 애비뉴 구간 147가선상도 이날 새로운 스쿨존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시내 약 700개 학교 앞 도로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15마일 구간으로 약 100개 학교 앞 도로는 현행 시속 20마일 구간에서 시속 15마일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단속도 위반 단속은 차량 제한 속도 15마일 사인 간판 설치 후 60일간의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시행됩니다. 뉴욕 예비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6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6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척박 후보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퀸즈 포레스트 힐스에서 지지자들과 모여 선거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박 후보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법을 준수한다면 자녀들을 위한 집과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그 약속은 깨졌다고 했습니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 약속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메디케어 포 올을 시행하고 보편적 보육을 실현하며 이민세 관단속국을 폐지하고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하는 보다 인도적인 이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8선에 도전하는 현역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은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등의 공식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그레이스 맥 의원의 재선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퀸즈의 대변자로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온 그녀는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맹 의원의 리더십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정치적 술수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고, 그는 주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예비선거는 6월 23일 실시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레오니아 등 일부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따른 각 학군별 지원금 배분 계획에 따르면 일부 한인 밀집 학군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금 삭감이 예상됩니다. 펠팍 학군의 경우 새 회계연도 주정부 지원금이 277만 1207달러로 책정돼 전년 대비 3% 줄었으며, 레오니아 학군도 주정부 지원금이 506만 9,653달러로 전년보다 3% 삭감됐습니다. 아울러 한인 학생 비율이 높은 데마레스트, 잉글우드 클립스, 해링턴 팍, 올드테판, 리버베일, 리치우드 등 학군들도 각각 전년 대비 주정부 지원금이 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포트리 학군은 638만 6,225달러가 배정돼 전년보다 4% 늘어났고, 테너플라이 학군과 크레스킬 학군 또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지난 10일 발표한 새 주정부 예산안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를 위한 지원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2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 전체 574개 학군 중 약 70%는 전년 대비 주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지만 약 30%는 삭감 또는 동결됩니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총 75개 학군 중 증가 49곳, 감소 25곳, 동결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군은 연간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정부 지원금에 따라 세금 인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6월 말까지 주지사와 주의회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가계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 수표 지급과 요금 인상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제안한 2026에서 2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주민들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는 500달러,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가구는 3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파워체크,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뉴욕주 전역에서 약 26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의회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이 최근 급등한 전기와 가스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리베이트 지급 외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승인이나 기존 인상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에너지 요금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일부 공공요금 부담금 약 1억 6천만 달러를 주 일반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해당 계획은 아직 예산 협상 단계에 있어 주정부와 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1인당 약 8만 1,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수치는 거리 노숙자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총액은 약 3억 6,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의 노숙자 수는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3,588명에서 2024에서 2025 회계연도 4,504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서비스 지출도 같은 기간 1억 200만 달러에서 3억 6,800만 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 미만에서 약 9%로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당 8만 달러라는 수치가 실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아닌 전체 예산을 거리 노숙자 수로 나눈 계산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비용과 비노숙자 대상 서비스, 비영리 단체 계약 비용도 포함돼 있어 실제 체감 비용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망명 신청자 위기 등이 노숙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공항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한 지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 지금까지 TSA 직원 300여 명이 사직했으며 몇몇은 예정에 없던 휴가를 떠났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결근율도 6%로 급증했습니다. 셧다운 전까지만 해도 결근율은 2% 안팎이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 공무원 연맹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수백 명 사직은 놀랍지도 않다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월급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직장을 관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직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차량이 압류됐고 월세가 밀려 주택에서 퇴거당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부를 받는 공항도 등장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은 TSA 직원에게 전달할 식료품과 주유소 기프트카드,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 위생용품, 유아용품 등을 기부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TSA 요원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라 무급이더라도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밀린 급여는 셧다운이 해소된 뒤 소급 지급됩니다.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에 시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머피 판사는 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위원 15명 가운데 실제 백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진 인물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백신이나 예방접종 관련 전문 자격이 부족해 위원회 헌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ACIP 위원 임명이 효력 정지되면서 이번 주 예정됐던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납세자와 기업, 세무 전문가들을 노리는 대표적인 12가지 주요 세금 사기 목록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IRS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화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 전화나 발신번호 조작 기술을 이용해 IRS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인 뒤 세금 미납을 이유로 즉각적인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한 가짜 자선단체 사기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연재해나 사고 이후 가짜 자선단체를 만들어 기부금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이른바 세금과 관련한 좋은 방법 영상들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IRS는 일부 콘텐츠가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세금 공제나 환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납세자들이 잘못된 세금 신고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IRS 온라인 계정에 침입하는 신원 도용 범죄, 세금 신고서에 허위 공제를 기재하는 사기, 그리고 세금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유령 세무사 문제도 주요 사기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IRS는 특히 세무신고는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세무대행업체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을 열지 말고 IRS를 사칭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공식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RS 관련 피싱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전용 신고 이메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호위 임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압박을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 이사회 오찬을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항로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1%도 되지 않는데 일부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가져온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고 말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해협과 관련해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우리가 매우 잘 통제하고 있다. 이란 문제는 거의 처리했다면서도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물속에 무언가 설치하거나 무기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처음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국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7개국의 요청을 보냈으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응은 냉담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우 나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독일과 영국은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와 호주, 프랑스, 일본 역시 당장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초기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그는 치료받으며 근무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와일스 비서실장이 안타깝게도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이도전에 맞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환상적인 의료진을 두고 있으며 예후는 훌륭하다며 치료 기간 그녀는 사실상 풀타임으로 백악관에 있을 것이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중에도 그녀가 사랑하고 아주 잘하는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강인함과 헌신은 그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언급하며 나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인 수지는 터프하며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 깊은 사명감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을 올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케네디 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와일스 실장을 자신의 바로 왼편에 앉혔습니다. 와일스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행사에서 바로 옆에 앉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와일스 실장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조만간 워싱턴 DC 지역에서 수주에 걸친 치료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미국 여성 8명 중 1명이 이 진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여성들은 매일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일터로 나가며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 나는 이제 이 그룹에 합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또 치료를 받으면서 현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미 전역에서 1시간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17일 약 2,000개 지역에서 3시간 배송을 그중 수백 곳에서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이나 한적한 소도시에도 빠른 배송 옵션을 제공합니다. 1시간 배송 서비스 가격은 프라임 회원은 9.99달러, 비회원은 19.99달러입니다. 3시간 배송은 각각 4.99달러, 14.99달러입니다. 아마존은 몇 달 내 전국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초고속 배송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위협이 커지고 배송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의 배송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선 아마존보다 빠르고 이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독점에 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드론 업체와 협력해 향후 1년간 150개 매장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 스타디엄 필드가 개장 64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명칭을 달게 될 전망입니다. 스포츠 매체 더 애슬레틱에 따르면 다저스 구단은 유니클로와 경기장 필드 명칭권 계약에 합의했으며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장 전체 명칭인 다저 스타디엄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식 명칭은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 스타디엄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962년 개장한 다저 스타디엄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구장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팍과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에 이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경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단은 2025년 오프시즌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는 등 시설 현대화를 이어왔지만 지금까지 구장이나 필드 명칭권을 판매하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저스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출신 슈퍼스타 쇼헤이 오타니의 합류 이후 다저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국제적인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와의 협업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6일 오후 12시 30분경 퀸즈의 칼리지 포인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세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인종차별 총기 난사 참극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시안 증오와 인종차별 방지를 촉구하는 행사가 16일 애틀랜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안정적인 경제와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틴과 긴밀한 거래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유콘 메시드 포테이토와 글레이즈를 곁들인 미트로프 밀키트를 리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전화나 문자,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사기 범죄 등으로 잃는 돈이 연간 119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시내버스를 훔쳐 130km를 운전한 독일의 15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축구 수업에 9,500명이 참여해 기네스북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지는 시간은 7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달러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